에픽하이가 대중에 확실히 이름을 새긴 곡 플라이는 당시 동방신기를 꺾을 정도로 파급력이 셌습니다. 에세이 한 편을 갈아 넣은 듯한 가사는 당시 지쳐있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죠. 그리고 그 예술성도 같이 인정받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힙합 노래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픽하이를 보고서 래퍼가 돼야겠다 이렇게 꿈꾼 꿈나무들이 생기는데 RM도 그중 한 명이었죠. RM은 플라이가 나온 지 1년 뒤에 우연히 들었는데 꽤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랩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풀어나갈 수 있구나 라면서요. 그때부터 국힙 웨이 가리지 않고 엄청 디깅합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드는 가사를 프린트해서 외우고 이걸 또 자기만의 가사로 고쳐보고 했죠. RM은 그냥 힙질이 정도가 아니라 힙합에 제대로 입문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정글라디오나 힙플에 런치란다란 랩네임으로 작업물들을 꾸준히 올렸고요. 이때 중딩 실력치곤 되게 좋아서 팬들 사이에선 꽤 유명했나봐요. 그래서 아마추어 공연도 뛰고 다른 래퍼들이랑 교류도 맺습니다. 정신의 정치난 롱이나 천지나 말하게 가려고 해도 잘 안돼 전부터 그런 거 아냐 내 플로우도 이리 지겹진 않았어 맞춰 섞게 나맞춰 찍지리 못하는 티내 법에 파는지 안 나는지 근데 정말 빡치는 게 공부까지 잘했대요. 중고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전국 1.3% 안에 드는 그냥 천재였죠. 그치만 학업으로 얻는 성취감보단 힙합을 통한 즐거움이 더 컸나 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공부에서 힙합으로 바뀐 거죠. 어린 나이에 큰 결심을 내린 RM은 16세 힙합 레이블로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을 봅니다. 그 레이블은 빅딜이었고요. 그렇게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진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현장에서 RM을 인상 깊게 본 래퍼가 있었죠. 그건 바로 슬리피입니다. 슬리피는 현재 방탄 메인 프로듀서 피독에게 1년 뒤 가진 술자리에서 RM 랩을 들려줬는데 피독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곧장 회사 대표 방시혁한테 달려가서 RM을 소개시킵니다. 방시혁 역시 RM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4인조 힙합 그룹을 제작하기로 하죠. 회사는 바로 언더래퍼 물색에 나섰고 빈지노, 베이식, 아이언 같은 잘생기고 실력도 좋은 래퍼들을 꼬십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컨셉이 달라지죠. 순수 힙합 그룹에서 힙합 보이 그룹으로요. 갑자기 노선을 변경한 방시혁에 이건 아니다 싶은 연습생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빈지노는 그 전에 턱 깎으라고 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방시혁은 언더래퍼를 찾는 대신 길거리 캐스팅과 공개 오디션을 통해 힙합 아이돌에 관심 있는 사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방탄 멤버를 구합니다. 한편 RM은 이런 회사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자긴 언더씬을 동경하고 춤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힙합 아이돌이 되라고 하니까요. RM은 이런 변화가 너무 싫었지만 연습생 생활을 거치면서 인식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아이돌 업계도 차츰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방탄은 힙합 기반 아이돌답게 데뷔 초부터 작곡 및 작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나 힙합과 아이돌의 간극은 쉽게 좁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중과 힙합 팬 모두 방탄의 괴리감을 느꼈죠. 대중은 힙합 아이돌이란 낯선 컨셉에 다가가기 어려웠고 힙합 팬들은 아이돌이 랩을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아이돌이면서 왜 흑인 음악을 파냐면서요. 힙부심이 하늘을 찌른 그들은 방탄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았죠. 특히 그 유명한 비프리 사건으로 그들의 반발심은 더 심해졌고요. RM은 그런 그들에게 대항하듯 믹스테이프 하나를 드랍합니다. 한평생 한이 담긴 한숨 쉬며 살기보다 하늘 떼어내고 그냥 숨을 쉬며 사는 길을 택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랬더니 나의 술은 처먹고도 똥오줌도 참못 가리는 어른이 많지. 입으로 리스펙을 외쳐대는 이들끼리도 사실 그 말의 잡뜻을 모르진 않지. 심장은 뛰고 내 동료들은 내 뒤통수를 쳐. 회사 가더니 병신 다 됐다며. Yeah fuck you I'm an idol. 내 편 같았던 놈이 더 악랄한 척으로 변하고 나지. 종이 접듯 관계를 접어버리면 끝나는 일. 이 믹스테이프는 RM 자신을 포함한 방탄의 헤이러들을 향한 강한 분노를 담았습니다. 아이돌 테두리에서 벗어나 과감한 표현들로 맹렬히 디스했죠. 그래서 RM을 정식 앨범이 아닌 믹스테이프 형식으로 낸 거고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게 아쉬웠습니다. RM이 래퍼로서의 프라이드가 강한 나머지 랩 실력에 대한 자기과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로 인해 RM은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돌 래퍼, 이 프레임을 본인 스스로 형성합니다. 씬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먼저 치켜 세워주지 그걸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RM은 셀프 어필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멋이 없게 느껴진 거죠. 그래도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행보를 가져간 건 리스펙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5년은 RM에게 있어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첫 믹스테이프 발매, 워렌지와의 협업, 방탄의 인지도 상승, 그리고 표절 논란이 있었죠. RM은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래퍼로서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 결과물로선 그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모노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살다 보면 비를 받을 수도 있어. 그래야 너도 비를 받을 수가 있어. 맨날 며칠이 비만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난 뿌연 말 대신 다 그렇다 거짓말 대신 그저 이 모든 바람 떨어지는
우산이 슬픈 얼굴 가려주니까 빛 속에 선 사람들도 저마다 바쁘니까. 당시 리루지, 텐타시오, 릴핍의 영향으로 웨이브에서 이모랩은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신의 트렌드를 캐치한 RM은 개인 작업물로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프로듀싱에서 RM만의 감성이 잘 묻어났고 그에 따른 랩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간 것도 좋았죠. 톤이 정돈되고 발음이 안 뭉개지다 보니 그전보다 효과적인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허한 감정을 무덤덤하면서도 그걸 때론 폭발시키면서 청자의 감정선을 흔들어 제꼈죠. 한편 모노의 양극의 성격을 띠는 단어 배치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3년의 작업 기간 동안 RM의 심정을 대변한 건데요. 이 작업 기간에 있던 RM은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봤죠. 그렇게 옷을 입는 방식도 주로 무채색에 가까웠고요. 그러나 그 이후의 4년은 RM의 이 편협적인 사고를 떨쳐내게 합니다. 언젠가부터 관심을 쏟은 미술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채로운 색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Trendsetter, I'm a friend better. 시상해질 정도의 고액계로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지. 바른 건 달리 너무 잘 살아내네 내 뜻대로. 저기 날아오르는 풍선을 애쓰지고 다져 물어댔지. 지금 너 어때? Where you go? Where you so you where you I feel the most of the night time, yeah. Me never on your timeline, yeah. See you always in the limelight. Now I hate the buildings I don't even know. Just wanna go back home. 어제 나를 축구해줘 요나 고작 26인데 yeah, yeah. 다채로움과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인 RM은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앨범에 힙합, 포크, 얼터너티브 R&B, 시티팝 등 다양한 색을 담았습니다. 그가 활동명을 랩몬스터에서 RM으로 바꾼 것도 이런 데서 비롯된 거고요. 랩몬스터란 활동명은 스스로를 장르적 한계에 가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RM은 포괄적인 힘을 담을 수 있기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솔로 앨범 인디고에서 잘 표현됐고요. 팀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26살부터 29살까지의 RM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팀 성공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뒤에 가려진 공허함은 감출 수 없던 거죠. 그러나 인디고를 발매함으로써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겁니다. RM은 GD, 지코, 창모 같은 신의 트렌드세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의 앨범들을 통해 알게 된 건 RM은 신의 일부를 차지할 만한 독자적인 색이 있단 거죠. 솔직히 그가 캔드릭, 에미넴, 나스처럼 화려한 랩 스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작사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RM은 그런 단적인 능력을 초월해서 이미 자신만의 음악 영역을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RM이 하는 음악이 인간, 김남준 그 자체인 것처럼요. 앞으로도 그의 색이 묻어난 작업물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